자, 이제는 우리 뭐 할 거냐면 특수한 경우의 취득원가. 여기가 세무 2급까지 좀 나오는 애예요. 특수한 경우의 취득원가라고 해가지고 유형자산에서 이게 뭐냐면 유형자산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득은 외부에서 사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유형자산은요. 외부에서 사오는 것 외에 다른 특수한 경우에 유형자산의 취득이 있다라는 거. 사오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 거냐에 대한 거고 자고로 얘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여기 나중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중요할 거예요. 요거의 두 번째 거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 그 이처럼 42페이지에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일괄 취득이라고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 일괄 취득. 자, 이게 뭐냐면 내가 토지 따로 7억, 건물 따로 3억 이렇게 산 게 일괄 취득이 아닙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금액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토지하고 건물을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10억에 원샷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그게 일괄 취득입니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둘 다 샀으니까 근데 개별적으로는 금액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억에 일괄적으로 산 거죠. 그럼 토지하고 건물의 취득 원가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뭐냐면 둘 다 사용할 목적이래요. 둘 다 사용할 목적이면 10억을 우리가 일상생활로 따지면 뿜빠이야, 뿜빠이. 근데 여기 회계인데 뿜빠이라고 없어 보이잖아요. 뿜빠이 한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뿜빠이 하는 걸 안분한다라고 합니다. 안분, 나눠준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회계에서는 시가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써요. 시가라는 표현 대신에 오히려 공정가치 또는 공정가액 이렇게 쓰거든요. 시가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좀 공정한 거래가액이라고 생각하죠. 약간 공정한 그나마 그래서 공정가치 또는 공정가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가 비율로 안분 나누어 줘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건물하고 토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 주고 샀는데 어떻게 할까? 10억 주고 샀는데 토지의 시가가 얼마라고 하지? 토지의 시가가 뭐 10억. 10억? 그럼 건물의 시가가 하면 되는데. 토지의 시가가 그냥 이렇게 할게. 6억. 6억. 그다음에 건물의 시가가 뭐 2억. 2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6대 2의 비율로 뿜빠이 한다라는 거예요. 10억을.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여기 표정이 안 좋으신데 뭐냐면 지금 이거 분개는 안 내요. 말 문제로 내지. 현금을 10억 주고 토지하고 건물을 샀는데 둘 다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10억을 토지하고 건물에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나누어 주는 걸 시가 비율로 하겠다라는 뜻은 뭐냐면 만약에 토지의 시가가 방금처럼 6억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시가가 2억이래요. 그러면 이 10억을 6억 대 2억의 비율대로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구몬 학습지 선생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6억 대 2억 3대 1이잖아. 그럼 4분의 3, 4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안분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얘가 4분의 3이니까 7억 5천이고, 그렇지. 얘가 4분의 1이니까 2억 5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가 비율로 10억을 나눠준다. 예. 눈 안 볼게요.
알죠? 가끔씩 진짜로 산수를 제가 왜 이러냐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정말로 산수를 처음부터 아예 포기하셔가지고 이게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명씩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산수를 잘 어렸을 때부터 포기해서 잘 못한다고를 잘 못하세요. 진짜로요. 그러면 좀 약간 좀 없어 보이니까 좀 이런 거 자신 있게 말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자, 근데 우리한테는 요건 말 문제고요. 실기로 냈던 건 옛날 일적 조선시대 때 한 번 냈죠,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예. 자, 시험에는 요걸 내요. 뭐냐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런 미친놈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회계는 항상 실질이 중요해. 실질이 뭔지 아시죠? 숨겨진 의미. 그렇죠? 우리가 바지 사장보다는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실질이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토지하고 건물, 강남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한 번에 10억 주고 샀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땅만 필요해. 토지만 필요한데 건물이 다 올라가 있어,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그 땅 있죠. 건물이 다 올라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땅하고 건물을 같이 샀습니다. 근데 난 당초에 필요한 게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토지를 철거시켜버린 거예요. 건물을 철거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건물을 철거시키는데 1,000만 원 썼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 1,000만 원은 내가 뭐야? 토지하고 건물을 10억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할 때 1,000만 원을 철거업체에 준 건 다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10억을 일괄적으로 줬고 바로 철거하면서 1,000만 원 준 거잖아요. 맞죠? 그 회계 입장에선 야, 당초에 너 10억에다가 1,000만 원을 왜 태웠냐면 원래부터는 땅만 필요했는데 건물도 올라가 있고 건물 올라간 거 사자마자 철거한 이유는 땅만 필요했으니까 그 쓴 지출은 전부 다 땅을 취득하기 위한 본질이니까 다 토지의 취득 원가에 더하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있죠. 토지나 건물을 일괄적으로 구입한 게 1번입니다. 순서도 1. 하자마자 건물 때려 부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땅만 사용할 목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일괄 구입 가격이 방금 사례에서 10억. 맞죠?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하는 비용이 1,000만 원. 이거 전부 다 토지로 보라는 거예요.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 곧 문제는 풀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더 하고 사용 중인 회사 건물의 철거로 하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런 짓 해요? 돈 남아돌아? 건물이 떡하니 올라가. 나 땅만 필요해. 건물 때려 부숴야지. 초가집 아니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철거는 내가 새 건물 올리려고 기존의 건물 철거하는 거죠. 새 건물 올리려고. 그죠? 그래서 여기 사용 중인 회사 건물의 철거인데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 신규 건물 말고요. 그러면 내가 새 건물 취득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 철거했으면 기존 건물 철거의 분계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맞죠? 새 건물은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해보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유형자 감가상각 자산은 여러분들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배우셨죠, 요거. 좀 이따 할 거긴 하지만 어디 갔냐?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디 갔냐?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시나요? 나중에 또 할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기계장치를 회사가 여기 총 다 해서 207억 원어치를 산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용하다 보면 감가상각이 계속 누적되겠지.
그럼 회계에서는 누적이라는 표현을 누계라고 해요. 누적된 합계, 누계. 그래서 감가상각이 누적돼서 기계장치가 191억만큼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마치 이거잖아. 만약에 내가 이 기계장치를 다 썼어. 그럼 기계장치를 다 쓰면 기계장치가 없겠지. 맞죠? 그럼 실제로도 기계장치가 형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계장치를 내가 6년 동안 썼어요? 6년 동안 썼으면 기계장치가 형태가 막 모래알처럼 사라져요?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아무리 감가상각이 다 되더라도 형태가 있는 거는 당연히 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직접 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감가상각이 누적돼서 까졌어요 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회사가 형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너 땅바닥에서 뭐 제조업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다 썼어도 건물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간접 차감을 해요. 그죠? 요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해당 감가상각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라고 합니다. 평가를 감가상각으로 차감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계정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으로 따지면 기계장치와 차량 운반고를 같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이 둘의 운명 공동체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마치 기계장치가 이렇게 207억으로 이렇게 다녀.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너 191억 여태까지 계속 쓰다 보니까 191억 까졌잖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여기까지 되셨어요? 요거까지 사례 들려고. 그러면 다시 그럼 건물도 감가상각 자산이죠. 그럼 건물도 어떨 수가 있어요? 얘도 사용하다 보면 감가상각이 누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례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건물을 3억 주고 산 거예요. 3억. 근데 플랜 다 쓸게요. 감가상각으로 이 건물이 얼마가 날라갔냐면 2억이 날라갔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3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취득 원가? 건물 3억 주고 산 거예요? 근데 2억은 까졌잖아. 까졌으니까 남아있는 금액은 1억짜리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1억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장부 금액이라 장부에 남아있는 거.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시험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시험에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장부 금액 이렇게 안 줘. 실제로는 표시가 이렇게 돼 있지.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 놓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회계 1급에선 장부조회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회계 2급 때 배우신 장부조회. 뭐가 출제되면 다음 중 건물의 장부 금액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3억이요 하신다니까요? 진짜요? 그죠? 이제 하루 지나면 나구나. 그게 나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 새벽까지 공부하시면 안 돼. 지금 저한테 인사를 너무 자주 하시는데 반갑다고 그렇게? 피곤해요. 제가 원래 예전에 한번 뭐가 있었긴 했냐면 제가 이제 동영상 올리잖아요. 동영상을 올리는데 어떤 분이 이제 빠지셨어요. 빠지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좀 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봤대. 그래서 왜 안 보셨어 했더니 혹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했더니 선생님 그 영상을 보면 졸려요. 목소리가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내가 뭐 태국 갈 수도 없고 태국 가서 오빠 할 순 없잖아요. 없잖아. 재미없어? 그렇죠. 목소리를 어쩔 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졸린 건 알겠는데 어떡하지? 그냥 좀 이따가 실기할게. 애기 달래는 거 아니야. 이거 엄마가 밥 줄게. 제발 좀 자체. 울지 말고. 실기할게. 제발 울지 마. 참. 제가 뭐 협박하는 방법 에어컨 18도로 놓는 거밖에 없는데. 근데 물론 제 돈 가지고 협박하는 건 원장님 돈이죠. 뭐 에어컨 원장님 내시니까. 제 돈 아니지만. 좀만 참아보세요. 여러분들 곧 쉴게요. 저도 졸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회계는 이제 회계 1급에서는 이런 애가 또 몇 개씩 나와요. 추가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3억 빼기 2억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얘네들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건물 그냥 철거했으면 건물이 장부에서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장부에서 날아갈 때 1억으로 날리면 점수 없어요. 왜냐면 이 둘은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니까 날릴 때 각각 3억 따로 2억 따로 없애야 돼요. 이게 중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그럼 철거하면 얘가 폭삭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얘를 날리고 1번, 얘를 날리고 2번 이렇게 갖다 가셔야지 그냥 퉁쳐서 날리면 요 1억을 퉁쳐서 날리면 점수를 안 줍니다. 이렇게 날리면 점수 없어요. 알죠? 반드시 3억과 마이너스 2억을 각각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건물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이죠. 이렇게. 그럼 지금 사례에서 여기다가 3억 적는다는 뜻이에요. 취득원가니까 1억이 아니라.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분계를 마이너스 분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계는 없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분계를 할 수 없으니까 본래의 위치가 어디 위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건물을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얘는 어디 태생이에요? 차변을 빼는 놈이면 대변 태생. 그죠? 대변 태생인 애를 날려야 되니까 돼지꼬리로 차변. 그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하고 우리 실기로 따지면 건물 이렇게 여러분 참고란을 보셔서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얘가 지금 사례로 따지면 2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XXX가. XXX는 여기다 금액 넣으세요. 라는 우리가 회계에서 교재 같은 거 서술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건물 대변에 1억 이렇게 날리셨다가는 점수를 안 준다니 하나도. 알죠?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건물, 새 건물 지금 짓기 위해서 기존 건물 철거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냐면, 새 건물 짓기 위해서 기존 건물 철거하면은, 기존 건물을 한 푼도 못 받고 처분한 걸로 봐요. 회계에서. 처분한 분계를 끊습니다. 즉, 여기에 현금 빵원이 생략되는 거예요. 하나도 못 받고 처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과목이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1억이.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 건물 철거했다면 그냥 기존 건물을 우리가 빵원에 처분한 걸로 봐서 한 푼도 못 받고 처분한 걸로 봐서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리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왜 개정 과목 이딴 식으로 나왔는지 되셨죠? 비용이니까 차변이고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우리한테 시험엔 여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철거 업체를 불러와서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 철거 관련 비용을 똑같이 1,000만 원 썼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게 만약에 현금으로 나갔어. 1,000만 원이. 아이고. 1,000만 원이 나갔으면 얘는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죠. 취득이 아니라 없애는 데 쓴 거잖아요. 없애는 데 쓴 거니까 얘는 자산이 될 수가 없고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 비용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맞지만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 비용이에요. 영업 외비용이에요. 영업 외비용입니다. 지금 철거 비용. 영업 외비용.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에서도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또 영업의 비용이 두 개가 있으면 각각 썼어요. 주주들이 관심 없어 하니까 처분 이익이나 손실에 몰빵했어요. 몰빵했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각각 쓰는 게 맞지만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철거 비용 전부 다 영업 외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분 손실에 다 더해버려요. 둘 다 영업이니까 이 철거 비용 1,000만 원을
유형자산, 처분손실, 여기에 더해서 그냥 전부 다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그래서 이거 1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1억 1천만 원. 되셨죠? 이유? 그러니까 회계의 그 관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업 외적인 거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통합하라는 거예요. 처분 이익이나 손실. 지금은 처분 손실에 다 넣으면 되겠지. 둘 다 비용이니까. 그죠? 자, 그럼 문제 하나 풀고 여러분 쉴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다시 앞 페이지입니다. 숙제 유물. 어디냐면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자, 40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24번, 25번이에요. 24번, 25번. 40페이지. 교재 말고요. 24번, 25번. 근데 여러분들도 설명드릴 게 있어요. 뭘 설명드릴 게 있냐면, 그 25번 좀 보실래요? 25번? 그 25번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혹시 토지 정지 비용 보이세요? 정지 비용? 40페이지 25번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정지 비용이라고 있을 거예요. 토지를 멈추는 비용이에요. 멈춰, 이렇게. 외면하지 말고. 방금 했던 하시다가 이게 드립 치니까 바로 이제 외면하시는데. 정지가 토지를 고르게 하는 걸 정지한다라. 토지를 평탄하게. 힌트 드렸어요? 평탄하게 하는 거. 음.
아이고, 어떡하냐? 뭐, 후회 안 하, 좀 안 하시는 거죠, 후회. 그죠? 여러분들 1월 1일 날 어떤 다짐을 하셨어요? 그죠? 한번 초심을, 그죠? 하면서, 아, 나 이제 25년도 1월 1일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저 항상 언젠가 항상 깨어지죠. 저도 이 다짐을 2010년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음, 계속 어기 다음 연도 다시 해야지. 이렇게. 그죠? 어, 한 달만 고생해, 한 달만.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둘 다 합격하면, 우리 한 달 고생해서 일단 기본적인 세무 2급을 가지고 계셔야 취업 일단은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정말로. 그죠? 한 달만 고생하시면 나중에 진짜 세무 2급 합격하면 진짜 힘들었지만 힘들죠. 마음이 안정될걸요. 실제로 마음이 안정되시더라, 뭔가 이렇게 하시면. 음. 만약에 여러분 회계 1급 떨어지셨는데 세무 2급 붙으셨으면 회계 1급 있는 걸로 봐요. 세무 2급 붙으셨으니까. 음. 자, 보죠. 해볼게요.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네. 자, 이 4번. 음. 자, 볼게요. 자, 일단 핵심은 얘기죠. 사용 중인 건물을 왜 철거했냐면 새 건물 지으려고. 그래서 이거는 토지하고 건물 둘 다 사용할 목적도 아니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도 아니고 새 건물 짓기 위해서 기존 건물 철거한 거니까 기존 건물에 철거 붕괴하라라는 거예요. 새 건물 붕괴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건물은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즉 건물은 퉁쳐서 1,0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안 됩니다. 뭐냐면 5천만 원 주고 샀잖아요. 건물을. 근데 여태까지 창고 건물 쓰다 보니까 4천만 원이 감가상각이 누적돼서 4천만 원 까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로 만약에 참고한다라고 하면 건물 5천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네, 4천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맞죠? 아까 보신 거와 같이. 그러면 건물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각각 날려야 돼요. 1,000만 원 그냥 한 방에 날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새끼부터 그러면 일단 건물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근데 날리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요게 5천만 원. 이렇게? 근데 건물만 이렇게 날리면 어떻게 해요? 감가상각 노계획이. 오빠 어디가? 죄송해요 오빠 어디가?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움직이는 같이 운명 공동체야. 건물 날아가는 감독가 오빠 나만 두고 가면 어떻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 같이 운명 이게 제가 농담만 진담만 이런 애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실 회계 쪽 올라가실 이런 간접적인 차감계 좀 많이 보세요. 항상 움직일 때도 공동 세트고 없어질 때도 공동 세트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을 빼는 놈. 왜냐면 마이너스 분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태생입니다.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태생. 그럼 대변태생인 애를 까야 되니까 차변으로 까야죠. 이렇게 하면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제가 이제 뒤로 못 이어요. 대화를 일어나갈 수가 없어. 반드시 선생님 어려워 이렇게 어거지라도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이거예요. 건물을 차감하는 놈이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럼 당연히 차감하는 놈이니까 반대편 태생인 건 이해되시겠죠? 그럼 없을 때도 반대편. 건물이 지금 대비어 날라갔으니까 차변 없으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예, 머리가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길. 요거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누라고 좀 할게요. 줄여서. 그리고 좀 이따 실기할 때 건물이 참고란에 건물 있는 거 보시면 돼요. 4천만 원.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거 우리가 계정 과목 뭐다라고 했냐? 철거비용 무시하면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남아있는 건물을 내가 돈을 안 받고 처분한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회계에서. 그래서 내가 아니, 기존 건물 1,000만 원짜리를 그냥 돈 한 푼도 안 받고 처분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비용.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철거 비용이 보통 예금 통장에서 200만 원 나갔잖아요. 맞죠? 응. 그러면 이 200만 원은 기존 건물 철거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즉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거하기 위해 쓴 거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아까 얘가 철거 비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철거 비용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각각 쓰면, 그건 우리가 투자자인 주주한테 정보 전달하는 건데, 투자자는 우리 시험에 제조기업 나오니까 제조기업의 영업활동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비용 그냥 합치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그냥 이렇게 새 건물 짓기 위해서 기존 건물 철거하면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이죠. 장부 금액 남아있는 거. 장부 금액과 철거 비용 전부를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 문구가. 그래서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200 더하라는 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그냥 1,200 처리하는 겁니다. 장부 금액 1,000만 원과 철거 비용 200만 원 합쳐서. 자, 빨리 할게요. 25 마지막. 자,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에서. 중요. 뭐냐면 자, 일단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구입했으니까 일괄 구입한 거죠. 토지하고 건물을 그냥 한 방에 8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샀는데 갑자기 또한 건물의 철거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뜻이 뭐냐면 나 토지하고 건물 10월 7일 날 한 방에 800 주고 샀는데 바로 건물을 1,000만 원 주고 때려 부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해석하면 같은 달 10월 7일이니까. 맞죠? 그럼 나는 당초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800만 원 주고 샀는데 바로 철거를 했으니까 나는 당초에 원래부터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었다. 다만 건물이 올라갔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둘을 같이 샀지만 나는 땅만 필요하니까 건물을 철거했다. 바로 철거했다. 아셨죠? 시험에서는 내가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준다니까 잘? 알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 계셔야 돼. 일괄하다가 바로 철거한 거잖아요. 여기 또한 이날 바로. 그러면 내가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과 토지를 800 주고 샀고 바로 건물 철거한 거니까 800만 원과 100만 원 전부 다 토지로 보라.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800에 뭐 이건 아시고 토지 800에다가 여기에다가 100만 원 더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지가 방금 토지를 고르게 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토지를 왜 고르게 해요? 울퉁불퉁하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고르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내가 원하는 상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려면 토지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토지의 취득 부대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상태, 사용하기 위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쓴 거니까 80만 원도 여기에 더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둘 다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래서 당좌 예금은 굳이 나눠서 적을 필요는 없어요. 얘는 왼쪽은 중요해서 나눠서 적은 거고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더한다 여기에. 얘는 뭐 여러분 아실 거니까. 되셨어요? 자, 됐어요. 그럼 쉬셨다가요. 우리 언제 하냐면 3시 10분에 할게요. 3시 10분.